이제 그동안 쇼티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꺾인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쇼티지 부분이 정상화되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야 흔히 말하는 퀄리티 있는 주식들이 올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밀리면 밀릴수록 계속 분할 매수 된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DLENC입니다. 자, 이번엔 네. 그 리오프닝 기업들 지금 네. 이제 분명히 좋아지긴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자꾸 증자 소식이 들리면서 또 시장의 그렇죠. 분위기를 좀 네. 깨는 거 아니냐. 근데 이해는 돼요.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필요하긴 했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죠. 네,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문의들 많으신데 뭐 저는 유상증자 받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를 좀 받아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1등 여행사니까 이제 분명히 좋은 기업이 좀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미국 가는 비행기 대충 보니까 개인당 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제 뉴욕행이요. 보니까 4인 가족 가려면 최소한 3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뭐 그래도 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편수도 많이 늘어날 테니까 여행이나 뭐 항공 업종들은 추가적인 이제 매수 타임을 좀 보셔도 되는데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LCC는 조금 자금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이제 며칠 전에 급락이 나왔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잘만 이용하면 유상증자로 급락을 했고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나중에 뭐 권리락도 나오고 신규 물량도 상장하고 나서 매매하는 거를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추천을 드리지만 나중에 뭐 잘만 된다라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을 날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LCC든 대한항공이든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다 약간 좀 리스크를 다 떠안고 있기는 해요. 카지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조금 약간 재무제표가 실적이나 재무제표가 조금 약한 기업들은 언제든지 이런 물량 부담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내가 갖고 있다가 에어부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유상증자 받아야 된다고 보고 버텨야 된다고 보고요. 유상증자 받아서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리오프닝은 특히 여행 항공은 일단은 한 2년을 굉장히 고생했던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급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종목별로 좀 탄력은 있겠지만 뭐 화이트 진로뿐만 아니라 뭐 여행,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이제 최소 좋아지는 구간들에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타이밍을 좀 가져가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도 화장품 일단은 상점업종이 나오잖아요, 순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호텔 레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이제 좀 들어오는 게 좀 덜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도 상대적으로 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하향이라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향은 하향이지만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기업들, 뭐 1, 2분기, 2분기, 3분기 통해서 바닥을 통과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오늘 보면 신세계나 그다음에 호텔신라나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롯데관광개발 이때 보면 그리고 강원랜드 이것들 보면 종목마다 좀 위치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래량들이 많이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신고가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는데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사실 뭐 증자를 해서 조금 변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내가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증자해가지고 물량 폭탄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유상증자는 한번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유상증자를 당연히 뭐 겪으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투어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게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자신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떨어지거든. 네, 주가 하락이 되고 급락이 된 상태에서 이걸 받아야 돼? 불안하죠. 근데 지금은 아마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증자나 자금 조달 이슈들은 이번에 CJCGV도 참 이제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출렁였지만 또 바로 이제 좀 그래도 많이 밀리진 않았거든요. 증자가 아니라서.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어쨌든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는 이게 약간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들 자금 조달하고는 좀 개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잘 구별해 내시면 저는 분명히 좋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하락이 좀 심했던 종목들이 뭐냐면 해성 DS, 자 심택, PCB 업체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며칠 전서부터 일본 네. 기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주르륵 가는 것 주르륵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물류 계속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주식들이 매매를 잘해서 수익 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쇼티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꺾인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쇼티지 부분이 정상화되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방금 나왔던 말씀들이 현실화되면 실적에 대해서 갑자기 높아졌던 눈높이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주가가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노이즈로 이어지면서 오늘 음봉들을 세게 그렸는데, 아직까지 뭐 저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추세가 부러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불편한 심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천천히 우상향 하던 게 조금 이제 변동성 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건들이 왔고, 그러면 그에 반대로 우리가 계속 고생했던 반도체 종목들 있죠. 소재 부품 장비들, 그런 쪽은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부장들은 계속 좀 약간 종목별로 오늘도 보면 어떤 거는 좋은 흐름 나왔지만 어떤 거는 또 별로인 흐름 나오고, 좀 약간 소재 부품 장비 안에서도 계속 이제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언제 소부장 특집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쪽 보시면서 어차피 반도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 그래서 좀 보시면서 모유한 종목 중에 소부장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실적이 뭐 이연되거나 또는 2분기에 일시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 뭐 예를 들어 테스 같은 기업들이 2분기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1분기 일시적으로 안 좋았고 2분기에 잘 나올 걸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기업들 잘 매수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보면 저도 매수하자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기업 지금 뭐 주가와 상관없이 뭐 그냥 바람이 휩쓸리면 훅 밀려버리고 훅 이렇게 돼버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때 윈터 이즈 커밍 할 때 느껴봤잖아요. 네. 줄줄이 처음에 며칠로 끝날 것 같고 하이닉스 그 대표가 우리 실적 지금 잘 나가고 그렇죠. 있어. 네. 그래서 하루 정도 잠깐 반등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주르륵 맞습니다. 상당히 몇 달간 갔잖아요. 고생했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특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퀄리티 주식들이 진짜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매매하기가, 그러니까 뭐 실적 좋다며 왜 안 올라라고 하기에는 그냥 시장은 주식시장은 그런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잡주가 움직여? 네, 소위 뭐 잡주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당연하죠. 어떻게 해석하는 차이니까. 뭐 주식은 내가 오르는 주식이 뭐 오르면 다 우량주인 것처럼, 뭐 지금 삼성전자 들고 있다고 편한 거 아니고 개별주로 매매해서 수익 나면 그게 대장이고 우량주니까 시장에서 좀 돌고 있는 테마주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쪽 섹터에서 이번 주에 사실 좀 매매들을 좀 많이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좋은 주식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뭐 잔고가 늘어나야죠.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고. 그러니까 이거 봐. 이 투자자의 심리가 이런 거야. 네. 우리 한두 달 전에 그랬잖아. 근본 있는 주식으로만 한다고. 깔아놨어. 깔아놨는데 어쨌든 단테라라도 따박따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어쩔 수 같아,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급변해서 퀄리티 있는 주식으로 돈이 돌면 흔히 말하는 테마주들이 갑자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에서부터 아시는 것처럼 별로 주식을 사고 싶은 주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주식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시장의 모멘텀들이 좀 뭔가 뉴스 하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뭐 사실 어제 유가 증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뭐 일시적으로 뭐 오늘 좀 튀는 주식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혼조세에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삼바, LG하고 좀 올랐고, 오늘 보면 카카오는 반등했지만 네이버는 빠지고, 뭐 기아도 좀 빠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빠지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관성이 없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테마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죠. 뭐 이제 뭐 실질적으로 과연 재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건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기업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뭐 사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암기계공업이라는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이런 주식들 보시면 뭐 화끈하죠. 예. 뭐 몇 달 전에 6,000원이었던 구식이 지금 9,000원이니까 이제 5,000원 50%가 나인 상태고, 그 다음에 도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나마 이 섹터 중에서 근본 있는 해인이나 그 다음에 해인 같은 주식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KH건설, KH건설 뭐 이런 주식들도 작은 주식들인데 이런 주식들도 어제 뭐 그저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 섹터도 제가 계속 관찰하면서 보고 있는데 매매하기 어려운 게 대장주,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는 대장주를 무조건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면 대장주가 부러지면 2등주, 3등주, 4등주 다 부러지거든요. 근데 요 섹터 내에서도 대장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매매하기도 까다롭고, 일정 부분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사실 매매하고 딱 따박따박 그냥 수익 내고 나왔었는데, 뭐 심지어 뭐 오늘 서암기계공업도 매매를 했었지만 다 팔아버리니까 상한가 가고 뜬금없이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이거는 뭐 테마주라기보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어제 중국 SOC 투자 뉴스가 나왔죠. 150조. 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기계가 급등했습니다. 그 건설주들, 기계주들이 또 맞습니다. 기계주들이 기계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현대건설기계가 우리가 근데 참 뜻밖인 게 미국의 인프라 사업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죠. 중국에서 터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요게 수혜주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요런 게 나와주면 아주 땡큐인 거예요. 대형주 단에서. 사실 현대건설기가 시총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1조 이하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요런 게 나와주면 지금부터 다시 이게 뭐 오늘 17% 올랐지만 지금부터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성도 ENG가 이제 어제 그걸로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진성 TEC도 다음 주에 좀 뭔가 기대되는, 진성 TEC도 뭔가 다음 주에 기대되는 섹터 중에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리오프닝 여행 수요 기대감으로 이제 호텔신라, 신세계,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 프리 뭐 이런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도 오늘 뭐 윗골 달았지만, 그리고 면세점 관련 주식들이 좀 급등, 좀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항공 주식들도 오늘은 한진칼, 진에어, 제주항공들 오르렀었고,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이제 다시 정상화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료주들이 오늘 또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보면 현대사료 좀 얘기는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현대사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주산업도 좀 이게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KC피드 뭐 이런 회사들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도는 종목들입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 막판에 이런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윗골이 달고 빠졌던 게 하루 더 쉬잖아요. 그렇죠. 토일 월. 그러니까 뭔가 변수에 노출되는 시기 하루 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오버나잇을 안 하고 가려고 하는 심리들이 강하다 보니까 테마주들에서 다 윗골이 달고 좀 빠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특히 정치 테마주들이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뭐 오늘은 막 갑자기 막 출마하겠다, 지지율 선언했다가 갑자기 간밤에 뭐 때가 철회하거나 뭐 안 좋은 뉴스가 뜨거나 그러면 다음날 그냥 바로 점으로 찍혀버리고 그런 뉴스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테마주들이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산업 주식들이 좋았지만 이번 3일 동안 쉬는 동안 갑자기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또 바뀌어서 싹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추세적으로 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테마주들이 좀 빠졌고, 그리고 어렵다는 거죠. 이래서 오버나이트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테마주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해도 돌아가는 게 주식시장이고, 이런 거 전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꾼들이 많이들 하시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같아. 우리 황 팀장이야. 원래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은 오랫동안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 근본 있는 주식으로 하자 하다가도 시장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하기도 하죠.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손절을 가면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점에 가서 희생타가 될 수 있으니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만 보고
이런 위험한 테마주에는 좀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 얘네들이 이게 쉽게 얘네들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네 이런 주식이 없어야.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야 흔히 말하는 퀄리티 있는 주식들이 올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 또 있어요. 뭐 원숭이 두창 관련 주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전 관련 주식들도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 이제 수소 생산기지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수소 관련 섹터들도 상대적으로 두산퓨얼셀 같은 주식들도 상대적 강한 모습도 보여줬었고, 이번에 이제 서울 시장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됐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됐는데. 뭐 이제 뭐 초고층 아파트 탄력 받는다 해가지고 건설주들, 뭐 중소형 건설주들 좀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DLENC도 이제 뭐 대형 건설사긴 있지만 사실 DLENC를 보시면 얘네들이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요. 무상증자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그렇지, 않았나요? 무상증자가 있는 주식들을 언제 투자해서 수익을 낼 그죠. 것인가. 뭐냐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고 거기서 20% 이상 빠진 자리에서는 한번 사보면 무상증자 이제 상장한 날 정도까지는 반등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100% 무상,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이상의 무상증자입니다. 근데 DLAC가 대형주 치고 정말 사실 무상증자 잘 이렇게 안 하는데 100% 무상증자를 했고요. 그리고 요날 상장하고 나서 고가 대비해서 그 종가 대비해서 얼마가 빠졌었냐면 보시면 20%딱 20.7% 정도 빠졌어요. 2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5만 원 이하에서는 사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얘가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질 건데, 무상증자 물량도 들어왔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량을 뭐 팔고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그 물량을 누군가는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개인들보다 이 주식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 대주주단들, 소위 말하는 뭐 주포들이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물량을 뽑아내려면 그 리바운딩 하는 가격이 대부분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DLNC는 뭐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5만 원 이하에서 사서 너무 비싸게 사면 조금 수익률은 또는 변동성에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털린다는 말은 안 되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싸게 사는 5만 원 이하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지 않을까. 근데 이 DLENC 같은 경우는 참 저평가된 주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저평가 못 올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이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무상증자 이벤트 드리븐에 한번 또 기다려 보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로 성공했던 게 제노코라는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주항공. 요즘 좀 핫한 것 같던데. 요것도 보시면 요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기서 무상증자 발표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무상증자잖아요. 종가 기준에서 이거 좀 많이 밀렸죠. 43% 밀렸죠. 하다가 이제 개별 뭐 이때는 사실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졌으니까 일정 부분 올라와서 좀 이제 자리를 잡는 상태에서 목표 딱 여기까지. 요거는 이렇게 딱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희한하게 딱 고개만 주고 갔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나오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DLENC는 대형주기도 하고 뭐 사실 여기서 밀려봤자 더 얼마나 더 밀리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와야 뭐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늘어지더라도 그거를 기대하고 사볼 만한 가격대는 왔다는. 밀리면 밀릴수록 계속 분할 매수 된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DLENC입니다. 네, 그래서 DLENC는 그런 관점에서 뭐 은봉 거래량도 되게 크게 벌써 3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크게 빠질 물량도 다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들어갈 물량만 남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랜만에 제가 종목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DLENC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예, 굉장히 좀 그러니까 5만 원에 사서 6만 원 가면 20%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갑자기 기가 팍 죽어.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좀 먹을 이제 수익이 낼 수 있는 거 요즘 같은 때 5% 먹기도 우리가 자꾸 먹는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주식 투자에서 자꾸 벗어나서,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러다가 진짜 크게 먹어야 되는 시장인데 그냥 짧게 먹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게 자꾸 패턴화되다 보면.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반등이 크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할게요. 네, 네. 자,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다음 주 이벤트 계속 뭐 우리가 월요일 또 쉬니까 조금 이제 계속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계속 좀 주식 이제 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긴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인플레에 대한 이용,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인플레 피크아웃 가면 9월 달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재료가 돼버렸어요.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지읒게 들어가지고 그럴 정도면 시장에서는 다 진부한 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다음 주까지도 조금 이제 이런 종목장들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들 있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원숭이 두창, 그다음에 중국 SOC 관련, 뭐 이런 이슈들 또는 삼성 M&A 관련,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들쭉날쭉하게 움직이긴 할 건데, 일단 다음 주가 옵션 만기, 선물 동시 만기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좀 애매해요.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엄청 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옵션 가격을 보니까 평균보다는 좀 높기는 한데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번 주 정도의 변동성 정도. 대신에 너무 상방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 누적으로 보면 뭐 포지션이 언제든지 또 변경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3월 만기일 이후에 선물 포지션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2조 정도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어떻게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바꾸느냐 또는 뭐 로로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항상 말했던 2,600 이하 수준이면 괜찮다. 다음 주도 2,600 혹시나 또 대외 변수가 있어서 2,600 이하로 가게 되면 일단은 한 8 사고 보자. 세금이 있다면 일단은 사고 보자. 2,600 깨지면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물리더라도 사야 할 때. 네, 지금. 그렇죠. 물리더라도 그러니까 2,600 이하는 몰라요. 얼마 내려갈지. 근데 물리더라도 사야 될 때가 맞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왕창 물렸어. 네. 최소한 그런 버티는 구간은 그렇죠. 진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네. 있으신 많이 물리신 분들은 네. 그 손절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 좀 버티는 거. 네. 예. 이번에 그 많이 빠졌을 때 공포에 판 분들 바로 후회를 엄청 많이 했죠.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현금이 파셨으면 현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자금을 아마 억울해서라도 주식장을 떠나지 못하실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은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은 이제 좋은 기업들을 잘 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잘 노려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번 연휴 시간 되실 때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개 정도는 한번 쭉 돌려보세요.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봐도 그리고 추세를 봐도 시장에서의 주식시장에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섹터나 어디가 종목이 어디가 주도주인지 좀 분명히 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오래 걸려도 이게 좀 숙달이 되시면 한 코스피 주식시장이 유력한 종목 한 1,000여 개 보는 거 금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뭐 1,000개까지 안 보더라도 한 대여섯 개 네. 섹터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대여섯 개 섹터 중에 주도 그 상위 기업 그렇죠. 한 네. 서너 개, 3개씩만 한 50개씩만 봐도 그것만 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충분하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지금 실력이 되시는 경험과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크게 올릴 것이냐에 집중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지금 돈 벌겠다 했다가는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공부한다 개념 경험을 쌓는다. 그래서 조금씩 뭐 한 주가 됐든 5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가지고 한번 매매하면서 시장의 감각을 쌓아나가는 거 이런 게 좀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 네. 하지만 그렇네요. 6월달 우리가 어떻게 네. 또 잘해야 될지 또 함께 네.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까지 황희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